지난 시간에 13강 파동을 시작했습니다. 파동의 첫 시간인 지난 시간에는 진동과 파동을 공부했죠. 진동의 특징은 무엇이 정해주냐면 주기가 정해줬습니다. 한 진동을 다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 주기의 역수가 주기분의 1이 진동수였고 주기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 각진동수였죠. 파동은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인데, 그래서 파동의 특징은 진동의 특징인 주기 더하기 파장이었습니다. 파장은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진행해 나가는 거리였죠. 이 파장의 역수는 따로 쓰이지가 않고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였죠. 우리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파동의 위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동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위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동의 위상 말고 또 자주 쓰는 위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달의 위상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위상이 phase입니다. 달의 위상이란 달에 여러 가지 상이 있죠. 이렇게 상이 있는데 이 상 하나하나를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데, 달의 위상으로는 왼쪽에서부터 초승달, 상현, 보름달, 하현, 금달 이렇게 나누죠. 이건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런 달의 위상이 이 초승달, 상현, 보름달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중에서 어떤 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상을 말하면 초승달이다 그럴 것 같으면 한 달 중에서 어디구나, 보름달이다 그러면 한 달 중에서 어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상을 말하면 한 주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대강 알게 됩니다. 달의 위상, 그래서 그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사실은 달이 어떻게 해서 보이는 것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죠. 어떤 빛을 반사합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의 모양들이 이렇게 있다면 태양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가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지구죠.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달인데, 이 달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구에서 이 달을 본다고 하고, 그랬을 때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서는 이 반사가 이쪽으로만 하니까 여기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로 금음달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초생달, 그다음에 상현, 그다음에 보름달, 이건 전부 다 보이는 거죠. 하현, 이렇게 금음달, 이렇게 이제 달의 위치를 한 주기에서 달의 위치, 한 주기라고 하는 건 음력에서 한 달이 되겠어요. 달의 위상, 달의 페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력 한 달에서 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그 모양으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주기 운동도 그렇게 그 파동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을 표현할 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동이나 그런 것이 사인 함수처럼 변하지 않는 놈이더라도 결국 사인 함수로 전부 분해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동이나 파동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의 곡선을 그려볼 것 같으면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 잘 알죠? 여기가 세타가 가로축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꾸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바퀴 넘어갈수록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주기에서 차지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요거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상이 반복되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하고 위상만 다르다.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함수에서는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 사인 함수는 시작하고 조금 있다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같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런 점들을 다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이 세로축은 변인데 변이가 같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 변이가 같은 건 요 점도 있고 사실 여기 있는 점도 있죠. 여기 있는 점도 있지만 요건 위상이 같은 게 아닙니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위상이 같죠. 이건 어떻습니까? 한 주기 동안에 한 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80도니까 왔다 갔다 다시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은 지금 한 주기 동안에 위치가 지금 같습니다. 요 놈하고 요 놈도 한 주기 내에서 위치가 같죠. 그래서 한 주기 내에서 위치가 같은 점을 이제 그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상이 같은 걸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퀴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A라는 점하고 위상이 같은 점은 다 골라보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먼저 저 위에 있는 건 해당 사항이 없죠. 아래에 있는 거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거에서 A가 위상이 같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 여기서 D하고 F는 한 주기 동안에서 위치가 D하고 F는 위상이 같지만 A는 어떤 거하고 위상이 같습니까? E하고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이 같은 걸 잘 골랐다면 위상을 이제 잘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런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같이 위상이 주기가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동만 표시할 때는 그 독립변수가 t만 가지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파동은 어떠냐? 파동은 위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위치와 시간 두 개에 다시 말하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독립변수가 x하고 t 이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동을 전달하는 진동의 변이를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x하고 t에 의존하고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x는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주기 x가 람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2파이가 돼서 여기 x 2파이가 사인 함수는 2파이가 한 주기죠. 그다음에 시간의 경우는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t를 집어넣으면 2파이가 돼서 딱 맞죠.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쓰고 t분의 2파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kx 빼기 오메가 t에서 여기 람다분의 2파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걸 그냥 k라고 쓰면 편하겠죠.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복잡한 걸 오메가라고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파장이 있으면 그 파장보다도 파수가 바로 k분의 2파이였습니다. 람다분의 2파이였습니다. 그게 더 자주 쓰인다. 그 다음에 주기보다도 오히려 주기분의 2파이, 즉 각진동수죠. 이게 더 많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해당하는 게 저 파수이고 t분의 2파이, 주기분의 2파이 해당하는 게 저 오메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그래서 좌변에 있는 y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x이고 위치가 x이고 시간이 t일 때 이 지금 파동의 변이가 움직인 변이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 sin 오메가 t에서 a는 어떻습니까? sin은 최대값이 1이니까 a는 어떻게 돼요? 요 파동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파동의 진폭이라고 부르는 매질의 최대 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위상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아까 사인 세타의 세타가 위상이었던 것처럼 사인 안에 들어있는 kx-오메가 t 이것이 바로 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t이고 위치가 x일 때 한 파동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는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kx 빼기 오메가 t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표시하는 이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 식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될까? 먼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스냅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파동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파동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한 순간이 딱 포착이 되죠. 한 순간을 포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한 순간에 본 파동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t를 하나로 고정시켜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t0인 순간의 스냅샷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저 t에다가 그냥 t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걸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표시하는 게 좋으니까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0가 바로 t0에서의 스냅샷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t0는 0일 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스냅샷이 이제 보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걸 한번 보겠어요.
T0가 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A sin KX 이렇게 되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냅샷을 그린 것이고, 우리 파동이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되어 있다면 시간이 제로일 때의 스냅샷은 사인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우리 T가 고정되어 있을 때를 본 거, 이걸 스냅샷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어떻습니까? X가 고정되어 있는 걸 보는 거 한번 해보면 좋겠죠. X가 고정되어 있는 걸 본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매질에서 한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매질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제자리에서 진동하죠. 매질은 항상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 이게 그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위치를 X0라는 위치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식에다가 X에다가 X0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저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하려면 이것도 어디에서 보면 좋겠습니까? 원점에 있는 매질의 원점에 있는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원점은 사실 특별한 데가 아니죠. 원점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 있는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0에다가 제로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A sin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인 함수는 기함수여가지고 요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은 아까 스냅샷 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뒤집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왜 같은 위치에서 진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프가 스냅샷과는 반대로 뒤집어 있을까 좀 궁금하죠. 자, 그걸 한번 여기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한 위치에서 매질의 진동은 T는 제로일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본 것처럼 A sin KX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X는 제로에서, 자, 요놈들이 X는 제로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A sin 오메가 T 됐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죠. 여기서 지금 같은 점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밖에 없냐면 저 원점에서 T는 제로 때 요거죠. 원점에서 T는 제로 때 움직이는 모습, 그거 지금 거기서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일치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흐른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시간에 대한 그래프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다면은 요놈이 어떻게 되냐면 흐른 다음에 그 위치는 다른 데가 되겠죠. 근데 흐른 다음에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흐른 다음에 위치는 X는 제로에서 진동하는 모습은 지금 그 스냅샷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나가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변이가 얼마만큼 변할 것 같으면 좀 전에 게 오겠죠. 변이가 여기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변이가 밑으로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여기 있는 게 이제 가겠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 이렇게 가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봤더니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함으로써 아까 처음 나온 그 파동을 설명하는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여기 점점 이쪽으로 이게 X인데 이놈이 지금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이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실은 파동을 표현하는 식으로부터 바로 파동의 속력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파동의 속력은 파동이 움직인다고 할 때 무엇이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줄에 생긴 파동을 보겠어요. 줄에 생긴 파동을 보면 이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매질의 진동은 어떻게 생기나 보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 매질을 지금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노란 막대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매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죠. 여기서 두 번째 막대기에서 어떻습니까?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세 번째 막대기도 매질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 꼭대기가
가는 거죠. 저 꼭대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같은 매질입니까? 지금 매질이 가는 겁니까? 매질이 가는 게 아니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데 꼭대기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건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서 저 빨간 점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것부터 알 수가 있죠. 파동의 진행은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이동한다. 위상이 일정하다는 건 뭡니까? 파동에서 저 꼭대기에 해당하는 거, 그게 파동에서의 위상이죠. 그 위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움직이는 게, 그게 파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파동의 식으로부터 그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 파동에 대한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동의 식에서 위상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위상이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이 위상이 어떤 한가, 그래서 아까 그 노란 줄에서 맨 꼭대기는 그 위상이 사인 함수를 보면 90도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값이 일정한, 그게 이제 움직이는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일정하면서 x하고 t가 막 변하는 거죠. 그래서 x하고 t가 막 변할 때 t가 얼마만큼 갔을 때 x가 얼마만큼 갔는지 그거 알아내는 게, 그러면 dt분의 dx가 바로 이제 속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미분 배웠어요. 양변을 미분하면 좋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하는 건 x하고 t뿐이죠. k하고 오메가하고 파이자는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kx는 뭐가 되냐면 kdx가 됩니다. 오메가 t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dt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 제로는 뭐가 됩니까? 그건 안 변하니까 미분하면 0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속력은 뭐냐면 dt분의 dx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dt분의 dx를 여기서 구하니까 바로 플러스 k분의 오메가가 되고, 플러스 k분의 오메가가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아요? t분의 람다하고 똑같죠. 이게 바로 v인데, 이게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여기가 위상에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동을 표시하는 식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되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 위상이 일정한 이 점을 갖고서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양변을 미분하면 kdx 더하기 오메가 dt는 0 해가지고 여기서 dt분의 dx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v가 되는데 이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또 퀴즈 문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파동을 표시하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표시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변수들은 전부 다 SI 단위를 이용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동의 속도를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움직이는 방향과 속력을 다 구해야지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맞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 우리 금방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K하고 오메가를 알아야 되겠죠? K는 어디에 써 있는 겁니까? 저기 X 앞에 써 있는 게 K죠. 그래서 K는 3이고 단위는 뭐예요? 미터 마이너스 미터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미터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수의 단위가 미터 인버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각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속도의 이제 단위는 헤르츠죠. SI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우리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레디안은 의미가 없죠. 그냥 헤르츠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은 K분의 오메가 이렇게 했습니다. K분의 오메가 그럴 것 같으면 시간분의 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분의 4 미터 퍼 세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보고서 금방 속력은 3분의 4 미터 퍼 세크라는 걸 알고,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우리가 확인했죠.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저 부호가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x 방향이구나 하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속력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동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파동을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동을 표현한 식으로부터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가까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번에는 또 뭘 공부하냐면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공부합니다.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인데, 파동 방정식이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파동 방정식의 풀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본 파동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